근데 진짜 제가 아까 에메랄드 이상 들어오려는데 몰래 들어갔다는데 미국에서 컨벤션에 들어갔는데 이제 티켓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뒤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연문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분이. 그래서 연문을 갖다 쫓겨났어요. 사실은 거기는 다이아몬드 이상들만 들어가는 분이라서 이제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앞에 크라운 앰베서더를 앉고 그거는 그 필별로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앉고 그러고 그때 뒤로 가서 갔으니까 저희 꼬라비 이제 앉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큐 에메랄드였으니까. 그런데 그 앞자리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눈치 보니까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한 발 앞으로 가서 또 이렇게 결국은 크라운 앰베서더 뒤에 앉아서 제가 그 리치버 창업자님이라고 하는 그 스피치를 들었었거든요. 그 생각이 헐떡 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진짜 그 자리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제 아니타, 나까지마, 홀리 뭐 다 이미 크라운 앰베서더들 제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뒤에. 근데 그 뒤에 그 앉았는데 리치버 창업자님이 나오셔서 스피치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사람이 막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감격스러웠지만 그때 그 순간 그분들을 보면서 인생이 내 인생도 언젠가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뭐 너무 감동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딱 그 생각이. 그래서 제가 크라운 앰베서더는 그 얘기를 리치비브 창업자님한테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어깨 두들겨 주시면서 그때 잘 왔다고 그러는데 다들 저랑 같이 5명이 갔는데 4명은 뒤에 있었고 저 혼자만 갔거든요. 길을. 근데 그래서 다행히 다들 핀잘 쫓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 부연 설명은 안 해. 다 이제 마음 먹어야 된다. 시스템 잘 활용해야 된다. 혼자 오면 소용없다. 그건 시스템 활용이 아니라 나 혼자 왔다리 갔다는. 그 제가 그걸 매일 했죠. 전요 홈미팅도 하고요. 미팅 다음에도 오고요. 할 거 다 해요. 근데 왜 저는 핀업이 안 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맨날 시스템 여기에 혼자 오시면 소용이 없다. 그리고 혼자 오니까 후원이 안 했다는 얘기, 후원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후원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후원을 해야지 되는 거지. 이제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제 그 월요일날 그 의사 선생님들 막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을 때 좀 그 질문 안 받았으면 좋겠어.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도대체 스폰서가 누구야? 다행히 어떨 때 보면 저 같이 공부한 사람도 거기다 질문을 이름 보면 막 이 사람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질문해서 거기에 강사들이 의사들도 있지만 의사들은 아메이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 절대 안 하죠. 또 아메이 직원들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에요. 암 선생님도 아니에요. 간암에 걸렸는데 무슨 비타민을 먹으면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네,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풀어서 이거를 알려드려야 될까 혼자 이 돌머리 가지고 연구하려니까 제가 밤에 자다가 꿈속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보면 이게 까만 걸로 써야 되는데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혈액 검사를 하는 걸 하죠. 혈액 검사, 그죠? 그러면 혈액 검사해 보면 어디서부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좋다는 게 언제냐면 모든 것을 평균 점수가 딱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죠? 요 정도가 되면 이게 최고의 딱 중간에 와 있는 것들이에요. 내 몸에 높고 낮은 거에 딱 중간에 와 있는 사람들 있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어딘가 나빠도 나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는 이 정도를 이렇게 금을 거나, 그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죠?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마이 웰니스 랩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비타민도 다 먹고요, 비타민 프로틴도 다 먹고요, 뭐 다 하는데 왜 저는 빨간 줄이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빨간 줄 있어요. 여러분 빨간 줄이 나온 사람도 손 한번 들어. 빨간 게 나온 사람 손 한. 다 있죠. 노란 불,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초록이 많아요, 노란 게 많아요. 초록이 많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초록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젊었을 때는 저 순한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저는 노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점수 이렇게 동그라미에 점수 넣어준 거 있죠. 몇 개 있어요? 점수 넣은 게 6개 있죠. 6개 중에서 초록이 많으신 분, 저 거기 손 들어주세요. 노란 게 2개, 초록이 3개, 노란 게 2개, 빨간 게 하나야. 그 빨간 게 뭐냐? 근육지수. 그럼 뭐 제가 프로틴 먹어요. 저도 2숟갈씩 먹어요. 근육지수. 운동도 해요. 근데 왜 아직도 거기가 빨간 걸까? 물어볼 수 있죠. 정말 부끄러운 게 뭐냐? 수술하고 나서 나이 들면 나이 속도대로 근육이 빠지거든요. 선생님은 뭐라냐면 어휴 이거 유지하는 것만도 대단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빨간불이 그게 한 60점은 올라가야 60점은 돼야 노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근육이 생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일으킨다고 고기 먹고 막 딱 하면 근육만 생기게 체지방이 더 많이 생겨. 그러면 거기에 모든 데 간 뭐 이런 데도 빨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마이 웰니스 랩은 뭐냐? 마이 웰니스 랩은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넣고 정상이에요 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뭐 하라고 그래요? 약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약 먹고 싶으세요? 아니잖아. 우리 건강식품 먹는 이유가 뭐예요? 뉴트리언트 왜 잡으세요? 약 먹기 싫어서 먹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안 아프면서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뉴트리언트를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래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 그게 뭐가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당 수치가 맨날 병원에 가면 여기 조금씩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당이 내려갈 때 올라갔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그럼 혈액검사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3개월마다 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3개월마다 안 하시죠? 전 3개월마다 했어요. 갑상선이 없으니까 호르몬 하면서 이거 나오는. 그러니까 어느 날 5.9가 됐어요. 그런데도 선생님 빨간 걸로 안 올라왔어. 5.9가 돼. 괜찮아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어? 6개월 만에 갔어. 6.4가 돼. 그때 선생님 돌아가시면 약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뉴트리한테 아시니까 노력 좀 해보세요. 근데 딱 그때 그리코다운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다 시험을 했어.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조혜리 박사님이 이제 퇴직을 하셨으니까 괜찮아 얘기해도 계실 때 다른 사람한테 이런 공개석상에서 물어보면 하나씩만 드세요. 뭐 병원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를 생체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낮추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코다운을 먹으면 될까요? 식전에 2알씩 그 하루 6알이잖아요. 식전에 2알씩 한번 잡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리고 싶은 마음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2알씩 밥 먹기 전에 먹었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5.1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노란불인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떨어져야 초록불이 되는 거예요. 생체 실험 제가 한 거예요. 이거 너무나 정확해. 근데 여기까지 가서 주사 맞고 뭐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노력하고 주사 맞고 여기까지 내려놔야 우리 걸 대책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대체는 안 된다. 가끔 물어보면 저기요 뭐 담낭을 떼어냈는데요 무슨 약을 무슨 비타민을 먹어야 아니 담낭 떼어난 거를 그럼 담낭에 필요한 건데 일단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났으면 수술하고 난 약을 먹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이거를 해서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자꾸 질문이라고들 하시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뭐랬냐면 왜 회사는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가 대답을 그런 거 잘해주면 뭐에 걸려? 약사법 거기가 불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수치가 요정 안에는 요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초록불이 들어온 거야 이게. 사실 발견해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초록불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경계선으로 또 하나 만들어놨어. 파란. 아 이거 뭐를 해야 돼? 노란색이 없네. 자 경계선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 경계선을 하나 이렇게 더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여기는 노란색으로 해놨어. 자 여러분들이 그릴 땐 여기다 노란색을 칠해놓으세요. 노란색을 해놨어요. 그리고 경계선을 여기 그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수가 어디냐 하면 80% 이거에 80% 정도 됐을 때 빨간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빨간불.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무슨 뜻일까? 병원에서는 오케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왜 빨간불이야? 우리한테 뭐 하라고? 경고하고 경고. 곧 이렇게 될 수 있다. 경고. 지역에서 계신 분 뭐 다 이렇게 맞죠? 경고. 여기도 해놓고 빨간불 경고. 올라가면 안 돼. 더 올라가면 위험해. 더 내려가면 위험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안으로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왜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는 기분 나빠서 나 이거 안 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도 할 얘기가 없어서 일단 나부터 이해가 안 가. 나부터. 저는요 프로틴도 많이 먹고요. 운동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운동이요. PT 뭐 운동 가끔 뭐 이거 하는 거 근육 안 늘어요. 그거 갖고 느는 거 아니에요. 근육 늘려면 최소 스쿼시를 1시간마다 10개씩 하래. 할 수 있어요? 근육 필요하면 해야죠.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운동을 하는 게 하루에 3시간씩 해도요. 근육이 3개월에 1% 느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 그게 왜 그러냐. 젊은 사람도 운동하면 푹 늘어요. 근데 왜 안 늘어? 빠지는 속도가 있다. 빠지는 속도 대비하고 올라간다는 건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이제 나이 들면 다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힘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니까 그잖아요. 하기는 젊을 때보다 더 해야 되는데 못해. 걷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근육은 자꾸 빠져.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화장실 못 가. 혼자. 옆에 누가 꼭 있어야 돼. 그 양로원 요양원에 가야 되는 것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이제 돈 있으면 로봇을 사야 돼. 그래서 걔네들 보고 나를 좀 해줘라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고 파트너들한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가 중요한가? 식생활. 잘 아시죠? 이거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해요. 저는 김일두하고 저하고 같이 사니까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거든요. 왜요? 저하고 식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식탁에 앉아서도 제가 주워 먹는 거하고 김일두에다가 주워 잡수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식생활을 할 때 남자 쪽에다가 남자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들 해놓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야채가 많아요. 일단은. 그리고 생선도 있어요. 그리고 고기는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생선도 별로 안 좋아하셔. 야채는 거의 안 가. 어? 그리고 맨날 이거 한다고 팥죽 끓여달래. 팥죽. 그거만 드셔. 그러고는 몰래 방에 가서 저 대전에서 온 빵. 대전빵 되게 좋아하셔. 또 어디서 보면 간식거리. 그걸로 사신다고. 그러니까 식생활에 저는 나물만 넣고 비벼서 선전하고 그것만 먹으면 되거든요. 완전히 다르니까 완전히 이것도 다르고. 저는 이 얘기를 가서 나가서 바보 같은 소리도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생활 이거 꼭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네, 이거는 뭐 틀림없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왜 주기적으로 해야 될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 뭐예요 지금? 암 걸릴까봐. 암. 근데 저희 아시는 분이 이렇게 되는데 항상 자기가 이게 정상, 이게 내 정상이라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 정상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왔었대요.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혈액 검사를 했을 땐 아직은 정상으로 나온 거야. 그럼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얘가 잘못됐지, 그치? 응, 그럼 얘가 그래서 막 또 따졌대. 아, 뭐 이따로 나오냐? 응? 거기서 할 말이 없잖아. 왜 그 사람 똥을 내가 본 것도 맞은 것도 아니고, 내가 냄새 맡아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온 걸 기계가 AI가 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한테는 거야. 이때는 몰랐대. 혈액 검사도 그 전에 했던 대로 괜찮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몇 달 있다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됐는데 잠깐만요. 암세포가 생겼어. 근데 얘는 우리 똥은 이미 알고 있었어. 미생물이 벌써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알고 있었어. 이게 몸에 퍼지면서 생기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얘는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검사를 이걸 제대로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죠.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하라고 그러다. 왜 특히 항상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어디가 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이것도 점수에 어디가 좀 빨갛고 그러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이 그때 자기가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 이미 경고를 준 걸, 경고를 준 거 자기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다. 근데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때 막 소리를 막 돋더래. 어머머. 그러면서 자기가 막 따지고 물어보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다고 내 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더 좋고, 안 된다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라. 그래서 저는 저렇게 돼본 적은 없어요. 저렇게 돼본 적은 없고, 처음에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이 정상인데 여기가 이제 유익균인 거잖아요. 항상 여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부족하고 요 위가 또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니까 요게 이렇게 간신히 맥혀졌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속으로 이게 유익균이면 내 장이 안 좋을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안 좋을 때. 그래서 이제 뭘 잘못 먹고 막 설사하길래 요때다 하고 그 설사한 거를 보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설사하니까, 그러니까 설사하니까 유익균은 없고 유해균만 많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와.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제대로 맞네 제가 생각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넘쳐서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게 해봐야 되는 게 언제 이렇게 우리 몸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요 얘기를 정말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월요일날 교육할 때 질문 들어오면 제가 막 바들바들 걱정이 돼요. 뭔 또 질문들 이상한 거를 할까 봐. 우리 파트너들이 막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파트너들은 최소한도 그래도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말아야 될 텐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그냥 너무 어떨 때는 내가 아니 그냥 불 꺼버려 선생님 진화받지 말아요 막 그러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하니까 이 진짜 혼란하게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이해하셨죠? 네. 이거는 아직 하나는 이해 못하겠다. 제가 이 돈머리로 이해한 건데 이해 못하겠다. 곤란한 거예요. 그것도.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불이 왔다. 근데 빨간불이 겹쳤다. 아 그럼 얘하고 얘가 나쁘니까 얘가 많이 아프. 그래서 그 겹친 부분부터 뭐가 나쁜가 형편에 따라서 내가 형편이 되면 이쪽을 다 하지만 겹쳤다 그럼 여기부터 저는 제가 수술을 하고 항생제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제가 60이 넘어서 두 번째 수술할 때 아는 거예요. 박테리아 감염이 됐었거든요. 박테리아 감염이 돼가지고 여기를 때리는 바람에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악하고 주저앉은다부터 그다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진짜 휠체어에 그냥 앉았다 일어나지를 못해.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시간을 제가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박테리아가 그렇게 무서운 걸 알고 근데 한국에서 막 병원에 가도 그때 박테리아 감염이란 말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팡이를 쥐고 이제 간신히 통증 가라앉았을 때 미국에 수술한 데를 갔더니 그 현미경처럼 이렇게 바늘을 꼽아갖고 저를 누워놓고 이렇게 보게 하더라고요. 박테리아 감염이 수술한 부위에 박테리아 감염이 되니까 이걸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수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센 항생제를 넣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항생제를 6주를 맞았어요. 그때는 우리 유산균 그런 거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어떻게 됐겠어? 그러다 면역은 면역대로 떨어지고 소화는 소화대로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상태. 그때는 이런 것도 없었고. 근데 감기가 한번 걸리니까 섭다. 그 다음에 조금 또 하면서 근데 그 감기가 걸린 게 문제가 딴 사람들은 감기약을 먹으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맞으면 일주일 정도면 떨어지는데 전 안 떨어지는 거야. 왜? 내성이 생기는 바람에 아주 센 감기약을 먹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쁜데 더 나빠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우리 건강식품 먹고 그다음에 유산균들 남들은 뭐 하나씩은 저는 때려 넣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수술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유산균을 세 통씩 먹었어요. 세 통씩 하루에 9통 먹고 어떨 땐 더 먹어요. 불안해. 이 주사 놓고 나면 불안해. 또 먹어. 그래서 한 12통? 12개? 예,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래도 휴유증이 있어가지고 요맘때 딱 요새 옷 입기 날씨 되게 안 좋잖아요. 막 이상하잖아요. 덥기대다가 추울 때 어저께 같은 날은 저 나갔다가 다시 막 들어왔는데 막 목이 막 바람이 막 불고 그때 감기 딱 걸려가지고 제가 3개월 아주 고생 직사했잖아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 돼버렸네. 고생 그래가지고 요맘때 제가 항상 제 목에다 두르고 다니는 게 이제 습관이 됐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렇게 먹고 요새도 저는 유산균을 하루에 6개 끼니마다 2개씩을 먹고 많이 들어봐요. 저희 식구들이 모두가 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시겠다, 조금 아닌 뭐 고기가 들어갔다, 지방이 들어갔다, 좀 그러면 바로 설사하던가 배가 막 요새 배가 아플 정도 그건 아닌데 좀 그럴 때는 또 우리 엔자임 바이옴을 또 때려 넣어야죠. 이제 확실히 먹어요. 저는 너무너무 그거 진짜 좋아해서 먹고 있고 저는 이제 프로테인 탈 때도 그냥 안 먹어요. 이스트비레알에다가 프로테인 2숟갈, 이스트비레알, 레시틴 떨어져가지고 제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사다 놓은 게 지금 먹었는데 그랬더니 9월이니까 7월부터 나온다고. 다행인 게 너무 다행인 게 우리는 혈관 그때
그거 놓고 믹서에 그냥 갈아서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식생활로 하고 내가 운동만 한다 건강해진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건강하니까 그걸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옛날 다시 가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괜찮은데 언제까지 먹어야 돼? 건강식품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그래요. 그리코담을 제가 지금 안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음식을 완전히 채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저건 또 올라간다. 그리고 노인성 당도 있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도로 이게 이제 이것도 평생 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에 저한테 어떤 분들은 파트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한참 그것도 PT가 그러면 한참 쳐다봐야 돼. 아니 공부 그동안 뭐 했어?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졸면 갑자기 해서 세우고 공부할 때 졸면 안 돼. 제대로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이 방에 계신 여러분만큼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라고요?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시꺼먼 거. 네, 병원. 여기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나빠지고 주는 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응? 그것도 병상에서 그래요. 요새는 막 항생 때려놓고 누워놓고 그냥 호흡기 끼고 살려나 왜? 그래야 돈 버니까. 그렇게 살면 뭐 하냐고 진짜. 진짜 지겨울 거라고 잘하죠. 그리고 이제 1시간마다 요새 막 유튜브에나 근육이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허벅지하고 엉덩이래요. 근데 저는 원래 허벅지하고 엉덩이 살이 잘 없어서 미니스커트 입을 때 아주 이뻤지. 그치? 미니스커트 입을 때 다리가 이제 젓가락이니까. 근데 요새 보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었나 몰랐네. 안 생기잖아요. 잘 안 생겨.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참 그래서 근육 하라고 아쿠하고 1시간 뛰고 수영도 하고 PT도 받고 뭐 막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 잘 스쿼시 종이다. 그죠? 스쿼시를 혼자서 못하면 잡고라도 1시간에 10개씩을 해라. 그럼 인생이 바뀐다 그래요. 10개씩 못하면 2개씩, 그 다음 늘켜 3개씩 이렇게. 오늘 딱 하고 1시간 있다는 못하겠어요. 널브러지지 말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조금씩 하고 스트레칭하고 스쿼시 하는 건 진짜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때 그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스쿼시를 30개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30개를 하는데 30개가 한꺼번에 안 돼서 중간중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30개 채웠어요. 어떻게든 채웠어요. 근육 늘어나는 대신 체지방이 줄더라고요. 예, 그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육 늘고 근육 1kg 늘니까 체지방이 1kg가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그 요새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에서 내 여자가 어때서 연세 나이 탓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최대치로 여러분의 근육을 만들어 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습관을 만들어. 습관.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해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핑크색 있고 고위. 이거 아니고 가면 기밀주의가 뺑이 삐죠. 그래서 부부가 그냥 금실좋게 사는 방법은 딱 아니에요. 하라고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제 여자니까 좀 이쁘게도 입고 싶고 그렇잖아. 나이가 있어도 여자인데 하자거든요. 근데 입으려니까 또 이쁘게 걷어서다가 손들어야지. 고피는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바라는 바다. 진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의살 입혀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좋고 저는 그 상상만 해요. 요새는 여자냐 전부 다 까만데 파란색 고피가 탁 나타나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네, 고피.